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60도 넘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전반부 27년을 한국에서 살고, 그리고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35년을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한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세대를 살았고, 미국에 와서 또 이민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또 가족을 키우고 이러느라고 또 나름대로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겪어본 그 한국과 미국과의 근본적인 차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하다고. 근데 제가 느낀 거로는 결단코 비슷하진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사는 것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비슷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 간에 제가 직접 몸으로 겪어본 차이,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니까 그 건물이 우리 근정전이 나오고 백악관이 나오죠. 전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살던 곳인데, 사는 곳이고,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만큼 차이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배틀에 서울 다이내스티라는 팀이 있고, 뉴욕 엑셀시어라는 팀이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한 번도 본 일은 없지만, 근데 그 두 팀이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기를 배경으로 깔고 한번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이라 그러면 미국과 한국과의,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 한국은 좀 소셜리스틱,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사람들 의식 속에 강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캐피탈리스틱,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게, 뭘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유행하는 여행법 중에 하나,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된통 당한 게 크루즈 보트죠. 크루즈 보트를 타면 당연하게 1등석 승객은 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먼저 탈출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장교는 사병하고 다른 밥을 먹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그런 식당에서 서로 얼굴 안 보는 상태에서 다른 밥을 먹는 걸 당연한 거로 여기죠. 왜? 캐피탈리스틱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과 같이 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한국에서는 좀 공평한, 그리고 좀 지도자가 되면 아랫사람을 돌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좀 거만하고 건방진 지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차이는 사람들 의식에 있는 사회주의적인 성격과 자본주의적 성격,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한국에서는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그래야 좀 인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가봐야 몇 살밖에 더 잡히냐. 그 대신 네 보험으로 걔네들한테 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싸가지 없는 놈이 되겠죠. 돈이면 다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어프로치 하는 데 있어서 태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든지 뭘 하지 말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미국에서는 하라는 게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당뇨병 환자인데, 한국에 가면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먹으면 안 되고, 설탕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근데 미국 의사들은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뭐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많이 먹지 말고 그 대신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챙겨 먹는 걸 더 강조하는 거죠. 하라는 걸.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어떤 학생들 규정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뭘 어기면 무슨 뭐 정학에 처하고 뭐하고 이런 규정이 돼 있는데 미국은 그에 앞서서 뭘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프로치하는 자세가 조금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지금 뭐 등장하는 거 보니까 미국 뉴욕 대표팀이라 그래도 다 한국 학생들이네요. 킴, 정, 뱅, 정. 역시 게임은 한국 사람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의 다이내믹스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내믹스라는 게 뭐냐? 어떤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한국은 뭐 6.25 때 다 같이 망한 상태에서 막 일어섰죠. 다 같이.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일어선 반면에 미국은 이제 독립해서 200년밖에 안 된 나라지만 어느 정도 좀 고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 아직도 도전하고 미국의 100대 재벌 중에 반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런 적은 있지만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 왜 그런 말이 있죠. 사돈이 사촌이 당한 사람 배 아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욕심도 있고 또 그런 야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좀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누가 잘된 거 보고 아니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좀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고 무슨 이런 그냥 노동하는 일을 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돼도 별로 상관없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포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한국은 아무리 내가 학교를 못 나오고 어려운 일을 해도 내 자식만은 공부를 시켜야지 이런 부모들의 의식이 있죠. 미국 부모들한테서는 그런 걸 보기 힘든 게 이게 해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고생을 해도 내 자식은 꼭 대학을 보내서 뭐가 잘 되는 걸 보겠다. 이런 게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전의식이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정치 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둘 다 대통령 중심제인데 한국은 하나의 나라죠. 미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50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진짜 대통령 중심제인데 반해서 미국은 로컬리티가 강하죠. 지역성이 강화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국처럼 힘이 세지 않다. 대통령이 세계에서 외교나 군사에서는 군림할 줄 모르지만 내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처럼 그렇게 대통령이 힘이 세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로 모든 게 샥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 주지사들이 또 그건 아니고 이러고 나오죠. 예를 들면 요번에 뉴욕하고 LA에서 큰 폭동이 나고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 주에 군인 방위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파견할 능력이 없죠. 왜? 그 권한은 주지사들한테 있으니까 또 시장한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뉴욕 시장은 같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뉴욕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파견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해서 거부했죠. 나는 방위군이 우리 뉴욕시에 들어오는 거 싫다. 그래 그 바람에 맨하탄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선거도 보면 자기네 동네 동회장 혹은 구청장 선거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 투표율보다 높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내 생활하고 당장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대통령은 나라 일에서 외교하고 국방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가 뽑히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로컬리티에 있어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미국 사람의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주에 그 어떤 그런 제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마음에 드는 주로 이사 가면 되죠. 왜? 주마다 법이 다 틀리고 주마다 하는 행정이 다 틀리고 세법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리죠. 뭐 부가가치세도 주마다 다 틀리니까요. 어떤 주는 아예 없고 어떤 주는 10%를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번째는 그런 어떤 로컬리티, 과연 하나의 나라냐 아니면 연방이냐 이거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재능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는 훨씬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분이 제게 한번 질문을 해오셨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재테크를 하냐. 미국엔 재테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걸 할 만큼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걸 할 만큼 사람들이 어떤 돈의 흐름을 이해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빚을 지죠. 집을 사면 빚을 지고 차를 사도 빚을 지고 빚을 갚아나가는 거죠. 자기가 버는 데서.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이 무슨 재테크를 하겠습니까? 재산이 형성돼야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하는 거지. 그 빚이 없다고 치면 그 다음에 뭘 하냐? 무슨 저축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은행에 현찰로 넣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조건 자기 월급에서 20%를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한다든가 그래갖고 무슨 연금에 든다든가 아니면 연말에 자기 대형 저축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죠. 거기서 이번엔 부동산, 이번엔 주식 이런 식으로 머리가 그렇게 팽팽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데 미국 사람들은 멍청할 정도로 계산이 느립니다. 그걸 좋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수학을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조금 더 빠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어떤 교육에서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학 입시든 뭐든지 단칼 승부죠. 몇 년 공부해갖고 하루 시험 봐가지고 딱 결판이 나는 거죠. 물론 요새는 이제 입시 사정관제를 도입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주 문제가 많죠. 한국에서는 똑같은 제도인데도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물론 최근에 입시 부정 사건이 하나 터져갖고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터지는 일이고 근데 한국은 예를 들면 대입 수능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하루죠. 딱 그냥 하루에 단칼 승부로 끝내는데 미국은 예를 들면 SAT다 그러면 1년에 7번이 있죠. 그 7번을 서로 다른 시험을 봐가지고 그럼 1월달 시험이 쉽고 3월달 시험이 어려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미국 시험은 대부분 다 상대평가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험 본 사람의 예를 들면 0.25%는 만점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평가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분포도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려가지고 어떤 때는 SAT 수학 시험에서 하나 틀리면 20점이 깎이는데 어떤 때는 하나를 틀려도 만점을 받죠. 상대방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일곱 번째는 이건 당연한 일인데 한국은 단일 민족이죠.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고 또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늘기는 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됐든 우리 것이라는 하나의 문화가 있죠. 반면에 미국은 우리 것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다 남의 걸 갖다가 그게 이제 좀 변형이 된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말하는 풋볼은 영국의 럭비하고 사커를 합친 거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국은 네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 걸 배워라 뭐 이런 경향이 강한데 반해서 미국은 뭐가 좀 좋다 그러면 잽싸게 적응을 하고 그러니까 그 유연성, flexibility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변하면 또 아이디어가 합쳐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세계를 휘어잡게 된 거, 뮤지컬이 나온 다음부터 연극은 재미없어서 안 본다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물론 뮤지컬도 연극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어느 게 꼭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 뭐 전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처음부터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통에 따른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태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를 들면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현대삼성 같은 회사는 미국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니 뭐 삼성도 미국에 공장 있고 현대도 미국에 공장 있고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파는데 그게 미국 회사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소니도 미국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공장이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팔면 그러면 그 와중에 뭐 본사가 옛날에 시작할 때 처음에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있었다, 일본에 있었다. 그럼 걔네들 뭐 한 5% 먹으라 그래. 그 나머지는 다 우리 땅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맥주라 그러면 버드와이저죠. 버드와이저는 원래 체코에서 들여온 겁니다. 체코에서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 최대 맥주 회사로 컸죠. 그럼 버드와이저는 어느 회사냐? 미국 회사 아닙니다. 버드와이저는 유럽에 팔렸죠, 벨기에에. 그래갖고 벨기에 회사입니다, 버드와이저는. 그렇지만 미국 사람 중에 누구도 버드와이저를 벨기에 맥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가 그러면은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 형태의 차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정년퇴직이 연장돼 갖고 60세로 연장이 됐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62, 대학 교수는 65까지 할 수 있죠. 물론 그 다음에도 뭐 명예교수 그래서 학교는 나갈 수 있지만 근데 그럼 미국은 정년이 몇 살일까요?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 정년이 몇 살일까요? 101살이죠. 우리가 농담 삼아 말하는데 왜? 정년이 없으니까요. 정년은 없고 은퇴만 있죠. 내가 원해서 은퇴를 하는 것. 아니면 내가 가르칠 능력이 더 이상 안 돼서 학교에서 내 라이센스를 뺏어가 버리는 것. 둘 중에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죠. 내 회사 이런 거 없죠. 월급 조금 더 주면 바로 옮기는 거고 누가 조금 티껍게 하면 바로 사표 던지고 나와서 딴 직장 알아보는 거고 물론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얘가 뭐 조금 일을 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뭐 잘 가르쳐서 끌고 가자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잘라버리고 책상 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요새 한번 한국에서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자를 때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자르죠. 그리고 더 서러운 건 자르고 끝이 아니죠. 자르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하고 사내 경찰이죠. 동행해가지고 회사 물건을 혹시라도 하나라도 들고 나가나 연필 한 자루라도 이런 걸 다 짐 뒤짐을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직원도 그만둘 때는 미련 없이 그만두면 되는 거죠. 나는 보통 뭐 우리 프로페셔널 커티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2주 전에 난 2주 후에 그만둡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무슨 직장에 결근을 한다든가 그럴 때도 남의 사정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날 당일 아침 6시까지 전화 걸어서 나 못 가 그러면 끝입니다. 못 가는 이유를 말할 필요도 없고 왜? 내가 찾아 먹어야 될 내 휴가가 있는 거니까 미리 얘기를 해갖고 내가 못 오면 어떻게 이 어레인지를 할까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 같으면 내가 아침 6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보조교사들을 부르죠. 보조교사들을 학교로 불러가지고 그 수업을 감당하게 하죠. 그 대신
그 보조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는 교사의 의무죠, 그게. 그래서 그걸 안 해놓으면 이제 뭐 심할서도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직장이나 이런 데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의 성적 역할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한국에서는 뭐 아직도 어떻게 됐던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남자가 주도권을 쥐고 또 뭐 데이트 비용도 많이 내죠. 흔히 요새 뭐 어떤 분들이 남자가 밥 사면 여자가 커피 산다 뭐 그 다음에 또 남자가 극장비 낸다. 그거는 뭐 공평한 딜은 아니죠. 각자 거 각자 내면 되죠. 그냥 자기 거.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공평하다. 남자는 남자 거 내고 여자는 여자 거 내고 또 뭐 요새는 뭐 그 유행이 또 한국에서는 부부가 하나의 그 살림을 합치면 결혼을 하면 그 생활비를 뭐 통장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거기서 쓰고 뭐 또 융자도 내고 집도 사고 이러는데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각자 자기 통장 자기가 관리하고 내가 얼마 번다 하는 얘기를 안 하죠, 아예. 그리고 생활비를 딱딱 반씩 잘라서 내고 그리고 자기가 각자 저축을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심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남녀 관계에서 요새는 그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율이 더 높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자들이 좀 남자들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좀 튕기는 편이죠. 근데 미국은 거꾸로 여자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이 결혼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혼을 한다든가 그러면 뭐 속된 말로 개털되는 거는 남자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의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10번째로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 개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미국 텔레비전은 공중파를 보면 한국 텔레비전과는 달리 아주 그 재밌는 그런 드라마나 쇼나 혹은 예능 같은 프로는 아예 없죠. 그런 프로는 당연히 그 케이블에서 돈을 내고 보는 겁니다. 가끔 뭐 드라마가 있긴 한데 소위 말하는 미드죠. 그거 한번 하려면은 뭐 미니 시리즈 같이 하면서 광고를 엄청나게 때리죠. 왜?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사온 거니까 외부에서. 그리고 뭐 쇼 같은 건 당연히 뭐 쇼타임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거고 예능은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TV는 보면 보통 그 뉴스가 제일 중요한 파트고요. 그 뉴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톡쇼 혹은 리얼리티 쇼, 퀴즈 쇼 뭐 이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하는 게 없죠. 그런가 하면은 텔레비전 광고에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 연예인이 등장해서 물건을 팔아봐야 일반 사람들은 연예인이 뭘 알아? 이렇게 되니까 왜? 연예인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지 물건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뭐 정치를 잘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죠. 연예인은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 좀 그래도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물건을 주지 않고 아이디어를 주는 걸 돈을 내고 산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10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외에도 뭐 한국에서는 그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 장모와 사이의 갈등이 있죠.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차이도 많습니다. 뭐 당장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그 풋볼하고 그 사커, 미국에서는 전 세계 다 다른 나라가 풋볼이라고 부르는 그 축구를 미국에서는 사커라고 부르죠. 왜? 미국에서 풋볼은 바로 미식축구 이런 걸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기 끄는 운동을 보면 다 규정이 아주 복잡한 운동. 그 다음에 운동 능력, 그 동물적인 운동 능력보다
좀 생각하고 작전을 짜야 되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그 규정이 아주 복잡하죠. 골프 정도 가면은 완전히 뭐 규정집만 해도 뭐 몇백 페이지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인기를 끄는 운동이,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결국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한국에서 왔던 유럽에서 왔던 미국에 살면서 2세, 3세가 되다 보면 1세들은 생각이 안 바뀌죠. 그래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1세들은 예를 들면 한국하고 미국이 축구 시합을 한다. 1세들은 100%다 한국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2세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미국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차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